SDS에서 이제 개발을 하셨고, 네. 그 좀 더 어떻게 뭐 그동안 공부 어떻게 하셨고 뭐 경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좀 설명을 좀. 저는 부탁드리면. SDS에 입사를 소위 말하는 이건희 퀴즈라는 이건희 회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소위 소외받은 과 이런 과에서 사람들 한번 데려와 봐라 라고 했고 면접만 5번 보고 삼성 SDS라는 회사를 들어갔고요. 들어간 이유는 삼성 SDS가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개발자로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뭔가 정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박차고 나와서 사업을 33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삼성 SDS에서 멀티캠퍼스라는 곳에서 우리 SDS 직원들에게 교육도 좀 했었습니다. 몇 년도에 그러면 나와서 참. 제가 2000년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2002년 8월 말까지 제가 SDS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쯤 되면 이미 인터넷 버블도 꺼지고 다들 정신 차리고 대기업으로 다 도망 들어갈 텐데 왜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이쪽으로 가는데 왜 반대로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좀 뭐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SDS가 한 20년 되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굉장히 개발의 고수라는 분이 계셨죠. 근데 그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땐 고수였어요. 근데 그분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외람되지만. 그랬더니 정말 마스터 PM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PM 정도가 그분의 미래였어요. 사실 저는 제가 다른 길을 박차고 SDS 들어간 그래도 우리가 삼성그룹 들어갔으면 임원 한번 돼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20년 된 개발자, 220년 된 회사의 개발자 출신의 임원이 없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개발을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방법을 달리 찾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성공해서 들어오는 게 삼성 임원하는 게 빠르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또 그 와중에는 제가 순진해서 선배님이 야, 너 우리 개발실 와서 책임을 좀 저거 일 좀 해줘라고 해주는 꼬심도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나와서 이 T3Q를 창업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좀 하다가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7년에 사업 회사를 차렸으니까 한 5년 정도의 갭이 있죠. 이 5년 정도의 벤처에서 한 1년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 SDS에서 강의를 좀 하고 그랬던 것이 차에 이제 2007년 1월 달에 T3Q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근데 T3Q 처음 만들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그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고 서비스하고 그걸 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랬다면 벌써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처음에는 아키텍처, 오픈소스들을 현장에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결국은 T3Q라는 이름에서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되게 비효율적인 개발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뭔가 표준화하고 잘 된 템플릿을 제공한다면 생산성이 나을 거다라고 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국내에서는 잘 주지 않는 비용들을 우리 직원들이 받았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받아서 충분히 우리 나름의 R&D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튼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회사 업력이 한 14년 차입니다. 이 참 척박한 환경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저의 능력이 아니고요. 네. 이건 뭐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뭐 같은 회사에 네. 직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직원들은 저희가 4명으로 시작한 회사인데요. 4명 중에 2명이 남아 있고요. 그래도 50%가 남아 있네요. 그리고 삼성 SDS 선배님들이 저하고 같이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학교 같이 다녔던 그 학교에서 같이 많이 합류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저가 한 14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를 하다 보면 그 선배님들이나 지인들께서 야, 너한테 그래도 내 새끼 맡기면
괜찮을 것 같아. 너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외국에서 공부했다거나 이런 분들의 자제분들을 저한테 맡겨 주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를 제가 직접 찾아서 모시고 오는 케이스도 존재하고요. 그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은 한 60명 정도 되는 회사가 됐는데요. 아직은 양적으로 60명이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주 근데 멉니다. 그 소프트웨어 업체로 네. 60명이면은 굉장히 큰 규모 아니에요? 국내에서? 작은 기업은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그 뭐 인공지능 얘기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이 건설 산업하고 비슷하다. 이런 그러니까 굉장한 뭐 하드웨어 구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인력의 어떤 유동성도 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T3Q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우선은 그런 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그건 때로는 무모함이고 때로는 배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히려 인원이 작았을 때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저희 중심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력 한 2명만 나가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괜찮은 베니핏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커져가면은 그렇게 협상하는 게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당장 월 나가는 비용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이 지금 아마도 제 주머니를 조금 더 배에 불리는 방법, 제 같이 있는 몇몇의 사람들의 주머니를 조금 더 불리는 방법으로 일을 했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은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사업도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뭐 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망하려면 아름답게 깔끔하게 망하자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저 역시도 그런 뭔가 이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서울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가짐 없이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생존과 미래 이것에 대한 타협이 아주 쉽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한국 사회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판이 확정적입니다. 나라는 시장은 작고 판은 확정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이라든지 큰 연구소들이 이미 판을 다 정리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자기네들 땅인 거죠. 그 땅 안에서 결국은 줄을 서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라는 건 생기지 않아요. 줄 잘 서면 돈을 벌죠. 그런데 그 비즈니스는 언제까지 됐었냐면 기술의 그 사이클이 한 3년, 2년 됐을 땐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1년으로 짧아졌고요. 요즘엔 6개월, 3개월로 짧아지거든요. 줄 세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가치 있는 회사를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연 5개 정도의 유니콘 기업이 나올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고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인력들을 이렇게 회사에 키핑한다 내지는 계속 우리 박 대표님하고 같이 길게 가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뭐 그렇게 하는 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회사가 제일 큰 거는 인덕이 있는 것 같고요.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저를 믿어주는 복이 있는 것 같은 게 제일 큰 거고요. 제 능력이기보다는요. 박 대표님의 그 자만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는 대기업처럼 좋은 인력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오지 않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쓰냐면 대려 펀더멘탈이 있는 친구들을 찾아서 그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 SDS의 신입사원부터 뭐 KB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 기업들에게
뭐 기본적인 프로그램부터 방법론부터 아키텍처부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까지 교육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그들을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게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제 생각이고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많은 사장님들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런 불만을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 데려다가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키워놨더니 네. 다른 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빼가더라. 그래서 뭐 기술 탈취가 아니고 뭐 인력 탈취라는 표현을 써요. 네, 네. 일할만 하게 되면 또 회사를 떠나고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우리 T3Q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아직은 크게 없고 우리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 저와 같은 도메인에서 저의 적이 돼서 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일단 거의 없고 그런 거를 보면 굉장히 아직은 괜찮은데 지금 이제 60명이 되면서 신입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한 2, 3년 이제 돼갑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조만간 생길 수 있는 구도에 놓이게 되는데요. 회사가 존재하는 것은 직원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소신이니까 그걸 잘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지금 아주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내가 잘 키워놨더니 다 도망간다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직원들한테 못 주기 때문에 떠나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떠나야 한다면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떠난 직원들이 늘 걱정해주면서 또 일을 가져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 떠나는 것이 당장 떠나는 건 아프지만 저도 직원들을 보낼 때가 제일 아프거든요. 아프지만 결국은 선순환으로 우리한테 또 득이 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의뢰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뭐 그러니까 내가 애들을 키우면 뭐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아마 인력 채용 못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